오늘은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 팔꿈치 아프신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죠. 네, 테니스 엘보 환자분이 오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치료 겸 테니스 엘보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어떤 분 보면 병원에 오시는 분 보면요, 되게 오래 몇 년씩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야, 나 되게 심각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항상 걱정 근심이 쌓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귀가 좀 얇아지니까 안 해보는 게 없고 용하다는데 다 돌아다니시겠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찝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3년 정도 되셨어요. 3년 정도 되셨는데 만져보니까 일반적인 테니스 엘보 증상하고 매우 유사하지만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손목 검사 이 검사 엘보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검사를 하면 여기 딱 아프신 부위라고 얘기하는 이 부위가 분명히 아픈 건 맞아. 근데 평상시에 쓰실 때는 사실 어디가 더 아프냐면 요 덩어리가 더 아픈 거죠. 맞죠? 근데 정확하게 본인이 내가 대충 이 정도야 라고만 생각하지 딱 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형적인 테니스 엘보가 좀 오래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학회에서는 섀도우 테니스 엘보 혹은 섀도우 레터럴 에피콘달리티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염증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 저희 병원에 이제 원장님 도움으로 PM이나 림포사이트 검사를 해보면 염증 반응이 없습니다. 없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 중에서도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크로닉하게 죄송합니다. 좀 오래되면 만성화가 되면요, 그 염증 반응보다는 이제 근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아픈 거에 늘 노출되다 보니까 외부적인 자극이 없어도 계속 아프다고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 되게 심각한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심지어 어떤 분은 수술을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정형외과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정형외과 의사고 제 부인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저는 수술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고 나서 좋은 예후도 많겠지만 안 좋은 예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옛날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196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도 팔꿈치 아픈 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수술 안 하고도 어느 정도 버티면 낫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방송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해 7월 달에 제가 왼쪽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고 8월 달에 또 오른쪽에 와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왔는데 얘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좋아졌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그 어떤 처치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 글로 배우는 사랑이라고 책으로만 많이 공부하는데 직접 아파보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면 정작 저는 치료를 안 합니다. 허리도 아파봤고 다 아파봤는데 이번에 팔꿈치가 제일 고생했어요. 양치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그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아픈 병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진짜 많이 고통스럽더라고.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뭐냐면, 현재 팔꿈치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데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억제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신 분이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분한테도 아까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면 와서 받고 안 아프면 일상생활 하다가 또 아프면 또 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롱텀 길게 관리를 받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방법이 뭐가 좋으냐면요, 생활할 때 삶의 질은 좋아지는데 그건 장점이지.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아프신 것만큼 아프진 않으니까. 단점은 뭐냐면 새 것처럼 되진 않아요. 새 것처럼 되진 않는 대신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하고 요 부분이 아픈데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요 부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지배하는 신경 영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신경을 특정한 값으로 자극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아프신 부위는 요 부위하고 요 부위신데
특정한 값으로 자극을 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신경이 조금 예민해져서 예민해지면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프면 또 예민해지는 거고. 그런데 그 신경에 대해 특정한 조건값을 주게 되면 신경이 좀 많이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가 되면 안정화가 된 것만큼 움직일 때 아픔이 좀 줄어듭니다. 직접 한번 보실게요. 말 잘하죠? 죽어도 얘기 안 할 거죠. 내가 누군지 절대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웃음도 소리 내면 안 돼요. 이거를 보시는 의료인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PT 선생님들, 요거는 폴셀 코드에서 나오는 라디알 러브가 에피콘달, 레트라 에피콘달 전면에서 디바이드 하죠. 그래서 안테로 인테로세우스 혹은 폴스테로 인테로세우스로 분리가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에 메카노페인은 폴스테로 인테로세우스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프네이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가만히 욱신욱신 거린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서 이런 그 전완부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안테로 파티, 안테로 인테로세우스 너브를 같이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로만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가끔 있어요. 혹은 명성으로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치료는 팩트, 사실도 팩트, 결과도 팩트가 돼야지 되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지하실 거는 여러분 그 어디 용하다고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를 봐도요 100% 치료율을 나타내는 그런 병원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럼 좋은 치료라는 건 뭐냐면 높은 치료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에 한 80명 뭐 그런 식으로 좋아진다. 그럼 그건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학회, 제가 학회를 하나 이끌고 있는데 그 학회가 바로 그 높은 치료율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결과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비교적 좀 정직한 학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혀 아픈 부위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신경만 좀 건드린 거예요. 건드린 상태에서 주먹 쥐시고 아파요? 아픈 게 어떠신가 봐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좀 낫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제 얼굴 나와야 되나? 이렇게. 이 부분을 지배하는 신경을 안정화시키면 통증이 사라져요. 움직일 때 아픈 통증, 가만히 있어도 아픈 통증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권리죠. 근데 문제는 이 상태로 치료를 끝내면 지금은 되게 좋아요. 아픈 게 좀 덜하니까. 그런데 나가면 도로 아파지죠. 나가자마자 바로 아파지는 치료는 아직까지 치료율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치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학회의 치료도요,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할 때만 괜찮고 나가면 아픈 그런 상태의 환자들이 그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 있고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건드리는 부분도 신경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물론 근육에 접근해서 신경이지만 현재 환부는 이 부분이시고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모님 뭘 하시냐면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올려봐봐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됐습니다. 의료인분이 많이 보신다면 지금 제가 타겟은 ECRB 오리진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치게 되면 중지가 먼저 올라와야 되죠. 지금 보이시죠? 중지가 먼저 올라오고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ECRB를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조금밖에 모르시는 분이 저희 학회에 이제는 그런 욕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 관리하신 저희 스텝 선생님이 별로 요즘은 욕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시면은 뭐 아픈 데에다가 뭐 자극을 찌륵찌륵 줘가지고 잠깐 안 아프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치료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그렇게 욕하고 싶은 분 계속 평생 그렇게 욕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배에다 또 대셔야 돼요. 이렇게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십시오. 됐어요. 두 번째 포인트고, 치료는 약 한 5분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느슨하게 치료 올라가죠. 한번 눌러보세요. 네, 운동 부족.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안 하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이분 아픈 부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먹 꽉 쥐시고 손목 올려보세요. 힘 꽉 주시고. 아까보다 어때요? 아픈 건 있어도 나요. 좀 낫죠? 나머지 한 번 더. 제가 딱 본래 그 접근법이 이 팔꿈치가 아파서 오시면 접근법이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 패턴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접근하는데 오늘은 2가지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뭐야? 깜짝 놀랐다. 할 일 있어? 심심해? 자, 이 부위 또한 이분이 아프신 부위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리고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제 좀 약간 치료에 집중을 좀 할게요. 됐어요. 아이, 좋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직전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오줌 도 못 싸고 이랬거든요. 환자한테 치여가지고 도망왔는데 여기도 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분명히 유튜브에다가 이 병원 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됐습니다. 주먹 한번 줘보시고 손목 올려보시고 지금 이 부분이 아프세요? 이 부분이 아프세요? 오케이. 자, 이쪽 부위 통증은 지금 조금 준 거가 많이 준 거 같고요. 지금 요게 소위 섀도우 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손목을 올려주는 근육 그룹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요건 이렇게 이제 팔을 이렇게 피시고 조금 따가우실 겁니다. 안테리어 파트에 안테리어 인트로세우스, 그다음 머스쿨러 카타니우스를 같이 칠 거야.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야. 엄지 쪽으로 먹어오죠. 그래, 그죠? 예,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근육을 건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은 딱 정해져 있는 매스 프로텍션 프로덕트니까 매달 먹으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치료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강도가 다르고 아픈 환부에 따라 다르고 증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학회에도 선생님들이 전문의 선생님들 계시고 상당히 노련하신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신데 되게 어려워해요. 공부 처음 할 때. 좋습니다. 좀 덜해지죠? 네. 그렇지. 아이 좋네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근육만 건드렸고요. 신경을 참 건드렸고 이제 근육을 좀 건드릴 건데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평상시 아프신 거하고 어떠신가 한번 느껴보시고. 여기가 그건 이제 아픈 데가 아파요. 네, 가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3가지 패턴까지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프면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보호만 해도요, 한 수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이즈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뭐 선저치로 뭐 스테로이드나 그런 걸 좀 맞는다든지, 그러지만 않으셔도 됩니다. 잘 좋아진다니까 너무 오래 고생 안 하고. 뭐가 오죠? 예, 쭉 올 거야.
손까지 올 겁니다. 예. 다음에 이건 근육을 좀 건드려 줄 건데, 여러분들은 팔꿈치가 아프면 여기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물리치료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다각도로 보게 돼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프롤로 주사를 하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관절이 팔꿈치가 아프면요, 관절이 아픈 이 관절 윗관절하고 사이에 있는 근육에서 약간 그 언밸런스가 좀 와요. 혹은 그 근육이 텐션이 온다든지 긴장이 온다든지 그렇게 돼서 움직일 때 더 많이 아픈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죽겠죠 지금. 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걸 가볍게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가볍게 좀 덜하죠. 근데 가끔 세다가 덜하다가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운동 부족. 됐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별거예요. 전부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어떠신가 보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 팔꿈치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팔꿈치가 아프면 팔꿈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팔꿈치가 아프지만 이것 때문에 2차, 3차적으로 주변 근육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신경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로 아마 영향을 주면 그 짬뽕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 목 잠깐 들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병원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3분만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분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목 뒤에 이렇게 잘 붙어 계셔야 됩니다. 자, 몸에 좀 기름 좀 바르고요. 이렇게 발라놓고 제가 전기를 연결할 거예요. 느낌 오시나요? 안 오시죠? 이렇게 하면 오죠? 네. 예, 아주 그 근육에 맞는 여기로 보시면 이제 손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좀 보고 싶으신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사지 하는 거하고 영 다르게요. 이건 데이터로 저희가 뽑습니다, 자료를. 근데 전기로 적절한 값으로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이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리고 부기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기 문제까지 제가 접근하면 설명할 게 많아서 일단 그렇다라는 거. 느낌이 싸죠? 슥. 목은 괜찮은데 팔만 전기가 좀. 네네네네네. 슥. 그다음에 본래 아픈 근육, 힘줄, 팔꿈치 쭉쭉. 그리고 여기가 본래 아프셨잖아요. 네. 여기를 한번 죽자고 이렇게 다 풀어드려야죠. 500원어치 해드렸고요. 택시 메타하고 비슷합니다. 자, 손목 앞으로 꺾으세요. 이렇게 꺾으세요. 꺾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힘 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주파를 한다든지 충격파를 같이 병행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테니스 엘보의 도수치료 하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도 물리치료사가 많고 저희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많은데 똑같이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그 도수 치료하시는 혹시 물리치료 선생님 계시다면 테니스 엘보 잘 났던가요? 응? 잘 나요? 하고 나면 조금 뭐 아무래도 만져주니까 좀 개운한 건 있어도 정말 치료 임프루브먼트가 있던가요? 거기 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가서 가르침을 한번 받을게요. 제가 찾고 있거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도수 치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움직여보세요. 어떠신가? 이분이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 드릴게. 처음에 날아가네. 그죠? 처음에 왔을 때 10점, 지금 몇 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0점. 거의 개운하죠? 예. 여러분 지금 이분이 개운하시대요. 개운하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 대략 한 15분 정도 적용했거든요. 근데 본래 한 5가지 패턴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끊고 저희 담당 선생님 모셔서 FM대로 다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팔꿈치 아프신 분 계시면요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여기다 뭐 이만한 그 뜸 떠가지고 구멍을 이만큼 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침을 한 100개씩 맞는 분도 있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신다라고 판단되잖아. 그러면 전기신경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밑에다 댓글 다시면 저희 스텝 선생님이 전국에 깔려있는 저희 선생님 병원, 저희 선생님들 병원, 학회 선생님들 계신 병원을 아마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혹은 그 지금 이 유튜브의 홈페이지가 영상 하단에 보면 동그란 이미지하고 게시자 이름이 있는데요. 그 동그란 이미지 클릭하시면 거기가 홈페이지, 그 유튜브 홈페이지거든요. 그쪽에서 여러분들 찾아볼 수도 있어요. 궁금하면 댓글 다시고 건강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